올해로 4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8살 정소명 어린이. 어디를 가나 했더니 아이고 달콤한 과자의 유혹이 지천인 마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나 싶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사진은 왜 찍는 거니? 어디 메시지라도 보내는 거야?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아하,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고 나서야 계산대로 향합니다. 같은 시간 소명이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엄마 미영씨. 인슐린의 양을 좀 조절해가지고 적정한 혈당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성분에 따른 인슐린 양이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제가 교육하고 있어요. 소명이의 나이 4살 때 당뇨라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재작용을 못할 때 혈중 포도당을 올려줘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 창고인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당뇨병. 각종 합병증이 더욱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명이의 과거 혈당 수치는 어땠을까요? 혈당 수치가 무려 571.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단 결과인데요. 글루코스라는 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혈중 농도인데 식전에는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 양이 그 정상인 사람은 110 이하 정도 되고 100부터 이제 당뇨기 120도 당뇨 그러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식전인 식구들은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인슐린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먹으려면 모르겠는데. 다 먹을 수 있겠어? 응. 얼른 주사 먼저 찾아봐. 늘 그래왔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필요한 인슐린 양을 결정하고 스스로 주사를 놓는 소명이. 지켜보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주사를 몇 번이나 맞은 것 같아요? 매일 주사 바늘이 꽂히는 소명이의 배는 멍투성인데요. 도와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역시 아픈 상처로 가득합니다. 이제 하루에 혈당 체크를 10번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혈당 체크 10번 하면 손끝이 까칠까칠해져서 노인 손보다 더 까칠까칠해져요. 한 1년 동안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아니고 내 아이니까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 아직은 어린아이. 소명이가 나아질 희망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소명이 같은 애는 저런 주사를 하루 정도만 안 맞아도 바로 그냥 혈당이 지금 100인 게 1시간, 2시간 지나면 600되고 700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응급실로 실려와요. 알고 관리를 잘하면 대신 아주 건강하게 또 살 수 있습니다. 카톡에 기록된 거 보고 한번 적어봐. 오늘 점심 먹기 전에 혈당 116이었지? 아, 잠깐만. 164였구나. 아침 먹고 나서는 164. 연필심이 닳도록 빼곡히 적은 소명이의 혈당일지. 모자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엄마 미영 씨는 인터넷 카페까지 운영 중인데요. 혈당 관리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 등이 이제 있으면 먼저 보면 그것들도 공유하고 해외 쪽에 그 혈당 관리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의 소명이는 당뇨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소명이에게 바라는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고 밝게 그냥 또래 남자애들처럼 장난도 치고 1형 당뇨 친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모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또 같이 보듬고 같이 위로하고 또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오는 저승사자 당뇨.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입맛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 이 때문에 생기는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데요. 현재 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앓고 있을 만큼 당뇨가 급증하는 추세로 심각한 위기를 느낀 전 세계에서는 매년 11월 14일을 당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실명의 발생 원인 1위가 당뇨고요. 콩팥이 망가지는 질환의 원인 1위가 바로 당뇨입니다. 그 외에 협심증, 뇌출혈,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무시무시한 당뇨도 몸신 앞에서는 한마디로 꼼짝 마라. 당뇨를 완벽 체포한 몸신 등장. 당뇨, 제가 잡았습니다. 당뇨와 악성 고혈압을 물리친 영롱한 흑빛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뇨를 잡은 몸신들의 초특급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아직은 깜깜한 새벽. 몸신을 찾아 나선 우리의 MC. 아니 새벽에 몸신을 어디서 찾으라고 나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몸신이 네. 새벽에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요? 그 몸신은 잠도 없나?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산소. 산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진 산속. 하지만 몸신을 찾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둠을 헤쳐나가는데요. 아니 어디 떼는 거야 몸신님이. 보이지도 않네 앞이. 회를 거듭할수록 험난해지는 몸신 찾기. 앞으로 고생길이 훤합니다. 뻔해요. 몸신님! 어디 계세요? 몸신님! 몸신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 과연 오늘 안에 몸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불빛 저분 아니에요 혹시?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불빛 발견. 여보세요? 그 정체는 누구신가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놀래라.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등장한 오늘의 몸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세상에. 아우 왜 새벽에 다니시고 그러세요? 제가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아이, 저를 만나러 이런 새벽에 네. 오셨어요? 아이고, 이 수고 새벽에 많으셨네. 와야 만난다는 거예요, 몸신님을요. 아이고, 참. 아니 왜 새벽에 다니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셨어요? 예. 와. 당뇨 꼼짝마. 당뇨를 잡은 오늘의 몸신 이영욱 씨. 31년 경력의 강력기를 주름잡던 베테랑 영사 이영욱 몸신. 범죄자에게는 무서운 호랑이지만 동료들에게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선배라고 합니다. 일적으로는 꼼꼼하시고 깔끔하시고 건강도 항상 챙겨라.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여기 하나 있어. 늘 건강만큼은 자신있던 몸신. 하지만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경찰관 하시면서요 힘들었었던 점은 어떤 게 있어요?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보람있게 지냈는데 네. 식사도 제때 못하고 그렇죠. 밤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단을 오를 때나 또 뛸 때 이렇게 숨이 차고 뭐 우연히 막 병원을 한번 찾아갔는데 네. 당뇨라는 막 그런 판정을 받고 당뇨요? 예. 그때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랐죠. 오. 그때 정말 더 심하면은 네.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뭐 극단적인 뭐 생각을 했을 때는 오.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교대로 돌아가는 업무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됐고 결국 건강에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3배나 높은 당뇨 판정은 굉장한 충격이었는데요. 이 몸신에서는요 저희가 꼭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검증이 됐을 때 예. 제가 몸신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몸신처럼 살아라에 피할 수 없는 관문 몸신 검증. 가장 기본적인 혈당 체크를 먼저 시도한 결과 지극히 정상으로 판정.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작진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까지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용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매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뇨병이 있던 환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 수치 116으로 당뇨를 잡은 몸신 검증 완료. 지금 선생님은 당뇨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비법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꼭 알고 싶으세요? 아유, 알고 싶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줘야죠,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불과 1년 만에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몸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바로 운동하는 곳이. 여기가요? 예. 와. 평범하고 야트막한 이 동산에 몸신의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요?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요. 자, 일단 조금 앉아보세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예. 다리가? 아니요. 지금부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 신발 벗는다고요? 예. 갑자기 훌렁훌렁 양말까지 벗고 맨발을 드러낸 몸신. 가만 생각해보니 첫 만남 때도 몸신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몸신의 비법이 평범할 리 없죠. 암요 그렇고 말고요. 뭐 몸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몸신이 시키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발에 양말까지 벗고 맨발에 현숙이로 변신. 시작이 절반이잖아요. 야, 진짜 맨발 벗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느낌이 괜찮죠? 아주 나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아이고, 따가.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몸신. 아니 대체 왜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까요? 아플 텐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당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당 수치를 조금 내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맨발로 이제 걷게 된 거죠. 얼핏 보기에는 다칠 수 있어 위험해 보이는 맨발 걷기. 과연 당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발바닥하고 발 주위에 경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당뇨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장기가 췌장이고 그 췌장을 한방에서는 비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간과 신이 한방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고 보는데 이 경혈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간과 신과 비의 그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 잡는 발 지압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이 가장 오목한 곳인 용천혈을 눌러주면 신장에 좋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엄지발가락 안쪽 모서리 음백혈은 췌장에, 또 발등의 태충혈은 간에 좋다고 합니다. 하루 2시간의 거침없는 산행. 이처럼 꾸준한 맨발 걷기로 당뇨도 잡고 건강도 되찾은 몸신. 하지만 맨발 걷기 예찬자 몸신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622km의 초울트라 마라톤을 맨발로 완주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것도 걷는 것도 이 방법이 있어요. 네. 맨발 걸을 때는. 네. 자, 앞발가락이 먼저 착지를 이렇게 하고 뒤꿈치를 이렇게 딛고 사뿐사뿐 고양이 주법으로. 아하, 보기엔 그냥 맨발 걷기 같았는데 역시 몸신만의 노하우가 있었군요. 근데 어찌 몸신의 노하우가 팽현숙 씨한테만 가면 요상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고양이 주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스텝 밟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그렇게 나가면 돼요. 하나, 둘, 셋. 잘하시네. 땡겨가지고. 잘하시네. 그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우, 좋은데요. 살아서 이러니까. 우리 남편 이거 보면 날 가만 안 둬요. 이거 비밀이에요. 아이고. 돌리고. 그래요? 좋아요, 여기서를. 시청자 여러분, 최양락 씨한테는 비밀 지켜주세요. 즐거운 춤판을 끝내고 다시 맨발 걷기에 열중한 두 사람.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무슨 일이에요? 왜요? 안 찔려서 다행이에요. 뭐 솔방울은 괜찮아요. 아주. 아유, 이 곳곳에 위험이 있는 맨발 걷기 괜찮을까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이 맨발로 걷거나 뛸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요, 바로 발 쪽에 감각 이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발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상처가 조금만 나면 몸속에 혈당이 높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압판 같은데 그 뾰족한 부분이 없나, 조약돌 같은데 모난 게 없나, 이런 걸 잘 살펴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맨발 걷기를 마치고 발을 씻으면서 몸신이 꼭 하는 것이 있다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가만. 지금 몸신의 손에 들려있는 저게 돌덩어리 맞죠? 세상에나 주먹보다 큰 돌덩어리로 발을 닦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디에 좋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와, 그래요? 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혈액순환인데요. 혈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발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 환자들은 이 피가 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당뇨 환자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그런 합병증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발 좀 한번 줘보세요. 되게 쑥스럽네요. 외간 남자한테 발을 주니까. 아유, 참. 근데 이것도 비법을 배우는 하나의 비법이니까. 예. 어때요? 시원하죠? 좋아요. 예. 정말 엄청 시원할 거예요.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도 좋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남편 건강지킴이 몸신의 아내 송영희 씨입니다. 아까요, 집에 무슨 비법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뭐예요? 궁금해요. 그건 우리 짝꿍한테 물어봐야죠. 아, 짝꿍? 네.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밖에 있어요. 밖에요? 네. 어디요? 밖에 야채들이 같이 가보실래요? 야채요? 예. 오. 와, 여기는 어디예요? 고추, 파, 고추, 가지 다 있네요. 몸신의 집 앞마당에 펼쳐진 대형 자연 냉장고. 여기서 몸신의 두 번째 당뇨 잡는 비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자연이 선물해준 갖가지 유기농 채소였습니다. 저는 고추 이거 농사 늘 지거든요. 저도 매년. 그런 고추잎 따서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거든요. 꽉 짜가지고. 예, 고추잎이 이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데치고 남은 걸로 장아찌를 좀 담았어요. 예. 야, 그 어떤 장아찌 맛인가 궁금하다. 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거 배워가는데요. 건강 비법의 요리 비법까지 배우고 아이고 좋네요. 좋아. 당뇨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열량과 탄수화물인데, 녹색 채소에는 열량과 탄수화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이 외에도 비타민 A, C, 그리고 칼슘,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과 당뇨 환자에 좋습니다. 저건 뭐예요? 제가 건강이 왜요? 안 좋아진 이후에 네. 산에서 예. 다 전부 채취한 효소, 예. 당금술 그런 겁니다. 그 종류가 어림잡아 보기만 해도 수십여 가지가 넘는데요. 금은 부화보다도 낫다는 가시오가피도 있고요. 또 이제 높이 달리는 겨우살이. 그거 귀한 건 저도 알아요. 네, 예. 엉겅퀴 효소. 엉겅퀴. 예. 이야,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그냥. 또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아끼는 거. 네. 이게 바로 흑초입니다. 예? 흑초. 흑초? 예. 당뇨를 잡은 몸신의 세 번째 비법, 흑초 발견. 이거 뭐 해 드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물에 네. 희석을 해서 네. 제가 틈틈이 네. 틈틈이 제가 또 당뇨에 좋다 해서 제가 저걸 아주 먹고 있습니다. 흑초가. 예. 몸신이 아끼고 아낀다는 이 흑초. 색깔은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데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식초라는 것은 현미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 식초로 양조 식초의 일종으로 곡물 식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주 원료는 현미, 쌀, 누룩, 물을 사용하는 것만을 말하는데 현미와 식초의 좋은 장점을 고루 갖고 있는 건강 음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초는 일반 식초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필수 아미노산과 3배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발효의 왕인 식초 중 최고로 꼽히는데요. 특히 흑초의 원조라 불리는 일본에서는 좋은 흑초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 함유량을 나타내는 PN 지수를 중요한 판단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바로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꼭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흑초에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당뇨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이 포도당의 사용을 증가시켜 혈액 내 혈당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체온이 상승한다는 점에 착안해 흑초를 먹기 전후로 적외선 체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놀랍게도 흑초를 섭취한 후 전체적으로 체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몸신의 안에는 흑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곰치.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들을 흑초에 재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절임 반찬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이거를 먹음으로 해서 식초를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죠. 꾸준하게 먹으니까 이거를. 초절임의 종류만 해도 무려 10여 가지. 아, 정말 많네요, 많아. 아우, 침 돌아. 특히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흑초는 초산, 또 유기산, 미네랄뿐만 아니라 지방분해 요소인 리파제를 활성화하고 또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흑초를 먹게 되면 영양분의 흡수도 좋아지고 혈당을 완만하게 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신 안에 흑초 활용법이 더 있다는데요. 먼저 돼지고기에서 누린내가 날 때는 새콤상콤한 흑초를 뿌려서 고기 냄새를 딱 잡아주고요. 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요요요 김치찌개. 이 김치찌개에 감칠맛을 더하고 싶을 때는 찌개가 팔팔팔팔 끓을 때 기적의 양념 흑초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덜 익은 김치 있잖아요. 담은 지 얼마 안 되면 신맛이 덜 나잖아요. 그런 거를 끓일 때 식초를 조금 곁들여주면, 이거 흑초를 좀 넣어주면은 김치가 익은 김치같이 맛이 나요. 고기의 누린내는 잡고 찌개에 감칠맛은 더해주는 흑초 활용법.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식초의 신맛은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소금을 평소 사용하는 양보다 조금 넣어도 간을 잘 맞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염분을 배설시키기 때문에 염분의 과다 섭취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다. 야, 뭐 이렇게 찌개예요? 많이 차리셨어요?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와 흑초를 활용한 요리법으로 완성된 당뇨 잡는 몸신의 보약 밥상입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유, 왜 차린 게 없어요? 진짜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세 개네요? 네. 요거는 고추잎 장아찌, 고추잎 무침, 요건 상추 겉절이, 요거는 곰치. 아, 곰치. 틀리구나. 이거는 드셔보세요. 네, 난 비슷한 건 줄 부산에 알았어. 가서 갔다 온 거예요. 맛있. 아,
그 색깔부터가 다르지 않아요? 맛있어 보여요. 이거 곰치를요. 네. 저같이 한번 잡숴보세요. 어떻게요? 이렇게 곰처럼? 완전히 이렇게 밥을 싸서 응. 이래가지고 한번 한 입에 쏙 한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와, 맛있게 드신다. 또 보이나?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신이 난 팽현숙 씨. 아유, 그렇게 좋아요? 하긴 뭐 나도 이때가 제일 부럽긴 하더라. 맛은 어때요? 바삭한 소리가 나면서 속 삭질 않고 새콤달콤하고요. 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입맛이 확 돋구는데요. 다 나왔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공기 좋은 것을 같이 살아야죠. 몇 그래요? 살까지요?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요? 110살. 110살? 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몸신. 꾸준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 몸의 기와 혈액순환을 돕고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와 흑초를 활용한 초절임 반찬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흑초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한 대학에서는 흑초를 포함한 천연 발효 식초가 면역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천연 발효식초, 특히 흑초 같은 경우에는 다당 성분이 존재를 하고 이 다당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에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활성이 있는지, 면역 활성 포함한 간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곡물을 비롯한 식물의 뿌리와 열매, 씨 등에 다양 함유되어 있는 다당은 수백 개의 당이 합쳐진 영양소로서 면역력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당을 천연 발효 흑초에서 추출한 뒤 일정 기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서 추출된 다당을 꾸준히 섭취한 쥐의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앞서 소개된 실험을 2년간 진행한 결과 다당을 투여한 쥐의 장에서 면역 항체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체 중에 하나인 이뮤노글로빈 A가 시료를 투여하지 않은 균에 비해서 약 200% 이상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현숙 씨 혼자만 드시지 말고 다음 몸신을 좀 아니면 나나 좀 주든가. 바로 이 흑초가요,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이 흑초와 다양한 식초를 통해서요, 당뇨는 물론 인생이 바뀐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몸신을 찾아 달려가는 곳은 경기도 이천. 어떤 몸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네. 식초로 건강을 되찾은 몸신 맞으세요? 제가 바로 식초로 건강 찾은 몸신입니다. 와, 찾았다. 아유, 반가워. 네, 세상에 반갑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네. 와. 반갑습니다. 이야, 한눈에 보기에도 인상 좋아 보이는 이분이 오늘의 두 번째 몸신 박현숙 씨입니다. 무려 6,600여 제곱미터. 드넓은 복숭아 농원과 텃밭을 손수 일군다는 슈퍼우먼 몸신. 한때 은행원이었다는데요. 정년퇴임과 동시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40년 살다가 지금 내려온 지 한 16년 됐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 관리도 좀 하고 좀 여유로운 삶도 좀 살아보고 싶고,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예쁘지 않나요? 막상 해보니까 힘들지. 그런데 낯선 농촌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죽음의 그림자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혈당이 공복에 220, 고혈압이 250, 뭐 간질환, 뭐 갑상선염, 초고도 비만,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5년 전 받은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결과, 특히 혈당과 혈압은 정상의 약 2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본인이 건강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진단하고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네. 문 앞에 나가다 쓰러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약물 열심히 처방받아서 그대로 약물 실천 치료하고. 잘하고 그랬는데 약물 치료하는 2달 동안 네. 제가 굉장히 심한 약물 부작용을 겪게 됐어요. 2달 동안 약을 4번이나 바꿔봤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피부 발진과 가려. 가족의 행복까지 위협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했는데요. 결국 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히 건강 회복, 몸신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네. 본인이 몸신이라 해도 네. 제가 꼭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검증에서 진짜 좋게 나와야 제가 몸신으로 모셔요. 몸신처럼 살아라의 필수 코스 몸신 검증. 먼저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 여기. 아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가. 네, 거칩니다. 지긋지긋한 당뇨 극복과 함께 혈당 체크와는 완전히 이별했다는 몸신. 여전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식사하셨다고 그랬죠? 네. 와, 근데 식후엔 14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114야. 이어지는 검증 2번째. 혈압과 심전도 등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는데요. 6년째 식초를 마시고 있는 몸신의 식도와 위의 상태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과연 몸신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많이 좋아요. 그래요? 의외로 빈혈도 없으시고 네. 간도 괜찮고 고지혈증도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정상이네요. 굉장히 좋으세요. 사진 나오고 내시경을 해봤는데 식도도 깨끗하게 나오고 위도 네. 깨끗하게 나와서 와. 보통 약을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안 먹는 경우 거의 드문데 네. 참 뭔가가 비결이 있을 제가 것 같습니다. 잘했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문의도 궁금한 몸신의 비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현숙 씨의 비법이 모두 공개됩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와, 모두 식초. 와, 이렇게나 많이 세상에. 쪽하고 저쪽. 와. 집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여 개의 식초 항아리. 이렇게 많은 식초를 관리하는 데는 숨은 노력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아프셨을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죠. 아, 맞아요. 저희 남편도 가끔 제가 아프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팠으니까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실제로 알게 돼서 맞아요. 예, 네. 그런 점이 참 좋아요. 아. 이것이 바로 몸신을 살린 식초입니다. 어우, 확 쏘는데요? 저녁 시간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톡 쏘는 향이 바로 식초가 발효되고 있다는 증거. 이렇게 1년여 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쳐야만 비로소 식초가 완성되는데요. 어디 몸신이 직접 만든 식초의 맛은 어떤가요? 앞에 맛은 새콤달콤하면서 뒷끝 맛은 새콤해요. 새콤해. 네. 이 맛에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복숭아로 만든 복숭아 식초예요. 아, 복숭아 식초예요, 이게요? 네. 어쩐지 복숭아 맛이 살짝 났어요. 몸신을 식초 마니아로 이끈 복숭아 식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식초는 모든 세포 조직들을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식초의 효능이거든요. 이 복숭아 씨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피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효능들이 이 복숭아 식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 식초로 당뇨와 고혈압을 극복하고 식초 마니아로 거듭난 몸신. 요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식초 만들기에 푹 빠졌다는데요. 그럼 다른 어떤 종류의 식초가 또 있나요? 석류, 파인애플, 네. 호박, 네. 산딸기, 삼채, 그 외에 예. 과실류, 예. 약초류 뭐 등등등 와. 어떤 생물로도 다 제가 식초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식초를 이렇게 직접 만들기가 참 힘든데요. 굳이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천연 식초가 일반 식초보다 좋은 예. 성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어요.
주정을 이용해 만든 발효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연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타민, 유기산이 아무래도 그 속성으로 만든 양조 식초에는 그렇게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능면에서 보면은 천연 발효 식초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모든 식초를 천연 발효시켜 직접 만드는 몸신. 파인애플부터 삼채, 다래 등 재료도 각양각색인데요. 좋은 식초를 향한 몸신의 노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여름엔 보기 힘든 석류까지 식초로 만들었네요. 아니 왜 석류를 식초로 만들었어요? 네, 석류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좋은데요? 천연 식초는 모두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특히 석류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와. 천연 발효식초를 먹고 6개월 만에 무려 12kg을 감량했다는 몸신. 식초가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까요? 초산 성분 때문인데요. 몸이 따뜻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도 식초를 적절히 잘 응용을 하신다면 에너지를 신진대사율을 끌어올려서 비만을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12주 동안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결과 체지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껴둔 보물이 또 있거든요. 보물이요? 네. 뭔데요? 보여드릴까요? 보물이 있어요? 이쪽으로. 뭐 반지 같은 거 그런 보물? 뭐예요? 저는 먹는 걸 보물이라고 하지 금으로 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뭔데요? 와 궁금하다.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흑초요? 네. 까마네요. 식초가 오래 발효가 되면 컬러가 좀 이렇게 검게 변하면서 맛도 향도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로 까맣구나 색깔이. 흑초. 그래서 흑초. 맛 좀 봐도 될까요? 막 갑자기 침이 막 고이는데? 침이. 아우, 나도 침이 막 보이네. 맛이 어때요? 피로가 이게 샥 날아가는 느낌?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머리는 더 좋은 게요. 맑아지고. 이게 식초라 그래가지고 흑식초 이게 흑초? 네. 근데 이게 식초 맛이 더 강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죠. 약간 달콤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그러고 아주 새콤한 맛보다는 좀 부드러워서 먹기가 달콤 좀... 새콤. 네. 달콤 새콤. 네. 코너 속의 코너. 맛있는 흑초를 찾아라. 흑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맛. 그 신맛을 결정짓는 산도를 기준으로 맛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흑초는 몸에도 무리가 없고 먹기에도 편한 비율로 희석해 사용했고요. 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산도의 현미 식초를 이용해 실험군을 만들었습니다. 흑초 맛 평가의 핵심은 요리로 둘째가라면서 어려울 20명의 베테랑 주부군단.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군 뒤 맛을 평가하는 예리함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떤 식초가 제일 맛있어요? 3번이요. 왜요? 새콤달콤하고요. 아주 맛있어요.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워요. 세 번째 게 가장 맛있어요. 그 이유는요? 네. 감미로움이 그 여운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실험 결과 산도 4에서 5도의 흑초가 맛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산도가 낮을 경우에는 분해가 덜 된 그 당 성분들이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신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인이 먹기에는 훨씬 더 편한 그런 음용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도 4도 이하의 흑초에서 더 부드러운 신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미료, 즉 신맛을 내는 식초는 법적으로 4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도씨 이상이 되어야지만 식초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고 건강한 천연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환자였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 먹는 식초는 설탕을 빼고요. 주 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알맞게 썰어서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 만들면 맛도 좋고 좋은 성분이 있겠죠? 와,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이때 쓰이는 호박의 종류는 단호박과 늙은 호박 모두 사용 가능하답니다. 네. 식초 만들기 하실 때 안에 있는 씨는 전부 다 없애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사용하셔도 돼요.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씨는 나중에 여기서 어떤 발효액이 나오지도 않지만 또 식초도 깔끔하게 잘 안 만들어져요. 단호박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 통에 담고 1:1 비율로 흑초를 부어주면 영양 만점 초간단 호박 흑초 완성! 가만. 그런데 이 상태로 얼마나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자 일주일 정도만 발효하시면 걸러내셔도 되고 아니면 다 드셔도 돼요. 호박 식초. 네. 호박 흑초는 당질과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어 붓기 제거와 여성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계의 신강자 파인애플 흑초 만들기. 파인애플 식초에는 그 식초의 그 신맛을 내는 유기산 중에서 구연산이 체내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비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파인애플 흑초에 들어있는 구연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는데요. 흑초 안에 있는 다당을 섭취시켰을 때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쌓이는 지방보다는 빨리 에너지화해서 이것들을 갖다 태워버리는 그런 기능이 높은 것으로. 또한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흑초를 주목해 흑초 농축액에 항비만 작용이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흑초를 가지고 제가 초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 그래요?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은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요? 기대되는데요? 건강에는 깨끗이 씻은 달걀을 껍질째 용기에 담고 흑초를 가득 부어주면 영양 만점 초란 완성! 잘 숙성되도록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흑초를 부어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이 껍질이 전부 다 초에 녹아내요. 그렇구나. 껍질은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칼슘을 다 먹는 거네요? 천연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초란. 녹은 껍질을 잘 섞어서 하루에 한 스푼씩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흑초 건강법. 그 효능도 무궁무진한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전통 식초, 특히 흑초 안에 있는 다당을 갖다가 경구 투여했을 때 간에 있는 독성, 즉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생기는 독성을 갖다 제거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흑초가 알코올의 독성을 제거해 간 손상을 막고 수치도 줄여준다니 이건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자연이란 좋은 재료에 시간과 노력이 더해진 건강밥상.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진짜 먹을 복이 있으시네. 우리 여지껏 몇 시간을 이걸 한 건데. 혈당은 물론 혈압까지 낮춰주는 영양 만점 흑초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샐러드의 아삭아삭한 맛하고요. 뒤에 그 연어의 고소한 맛이 식히면서 마지막으로 새콤달콤한 맛이 여운을 참 남기네요. 야, 역시 흑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맛의 풍미가 더한 게 진수성찬이 따로 없어요. 이게 진수성찬이지 뭐겠어요. 그럼 선생님한테는 식초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동반자, 동반자? 즉 나를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줬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영원한 동반자. 네. 오랜 시간과 정성의 결정체 흑초. 자연은 부지런한 만큼 건강을 내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몸신. 흑초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복숭아와 여러 재료들을 응용한 천연 발효 식초로 건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초와 찰떡궁합인 식품은요? 생선 요리 시 식초를 첨가하면 염도를 낮추고 칼슘 성분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럼 식초를 먹을 때 주의사항은요?
식초에는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입안 염증이나 위염,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의 섭취를 피하고요. 식후 물에 희곡해 먹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음식 조리에 식초를 첨가하면 위가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절의 몸이시네요.